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플레이의 코치박입니다. 오늘은 그 입시 전형 중에 즉흥상황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즉흥상황극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입시했었을 때, 즉흥상황극이 정말로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근데 왜 부담스럽냐면, 즉흥상황극은 정말 그냥 맨땅에 뭔가 좀 완성품을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즉흥상황극이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럼 나도 마찬가지였어. 야, 이거 아무것도 그냥 딸랑 상황이라는 것만 주어졌는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즉흥상황극에 대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즉흥상황극은 여러분들의 소양을 본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연기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만큼 연기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게 즉흥상황극이라는 거야. 사실 뭐 자유연기며 당일대사며 뭐 지정희곡이며 이런 것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준비했는지 교수님들은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걸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린 즉흥상황극의 연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즉흥상황극에서 필요한 자리라는 건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의 연기는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근데 즉흥상황극은 여러분들이 자칫 이거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다, 어떤 상태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명확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확함만 잡고 간다면, 이 즉흥상에서 명확함만 잡고 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변별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간혹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갖고 이 즉흥상황극을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이 스토리라인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스토리라인을 어떤 뭐 반전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상황극에서 내가 확 이걸 뒤집는 뭐 익살스러운 재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성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 즉흥상황극에서 뭘 보여줘야 되는지를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 예를 들어 막 뜬금없이 누가 막 등장을 해서 이거 반전이었네? 뭐 약간 이렇게 구성을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분 남짓에 그 구성을 보여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 등장하거나 혹은 그 스토리를 구성해서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즉흥상황극에서 보여줘야 될 이 즉흥상황극에서 이 문제를 제시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너무 스토리에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도 명확하게 하는 법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스토리를 막 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되게 명확하지 않게 보입니다. 딱 명확하게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즉흥상에서 딱 하나만 집중해서 땅 하고 보여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꾸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무 스토리에 집중하지 마라. 스토리를 짜는데 머리와 에너지를 쓰지 마라라는 거야. 여기서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즉흥상황극은 웃기고 재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자꾸 막 웃기려고 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막 재밌고 막 익살스럽고 막 하하 아이 막 나의 어떤 빈틈을 보여주면서 매력을 노출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지양해야 돼요. 그 고사장의 분위기를 익히기가 힘듭니다. 괜히 어설프게 웃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보여줘야 될 매력들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 분위기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겁고 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설프게 웃기려다가 더 여러분의 매력이 덜 발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웃겨야 된다는 강박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연기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웃기려고 하지 마라.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입시생들은 특히 뭐 종합연기를 하는 친구들, 종합연기, 특기랑 연기랑 합쳐진 연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양식이고 스타일이야.
내가 하다못해 엄마랑 싸우는데 그것이 너무나 나한테 짓눌림이야. 내가 지금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야. 막 이것을 하다못해 의자를 등에 일머지고 막 힘겹게 걸어가면서 엄마 나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라도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약간 여러분들의 폭넓은 생각과 여러분의 폭넓은 해석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즉흥 상황극이다라는 겁니다. 관념적 해석이 가능할 법한 즉흥 상황극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다채롭고 폭넓게 해석을 해서 시연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스토리에 국한되지 말고. 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말은 사실 부수적인 거야. 난 이것이 즉흥 상황극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상황을 명확하게 해라. 딱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라. 인지해라. 어떻게 구성을 잘 맞춰라. 너무나 좋은 얘기들 많고 당연한 얘기들 많은데 그게 사실 1분 안에 표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야 30분이고 운이 안 좋으면 5분 안에 바로 고사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하라고 했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이 즉흥 상황극을 그냥 잘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1차원적인 생각에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본 즉흥 상황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봤었을 때 99%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뭐 로또에 당첨됐다. 뭐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됐다라는 즉흥 상황극에선 다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까 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변별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똑같이 연기하는 친구들을 막 볼 때마다 가끔씩은 진짜 좀 괴로워요. 뭐가 괴롭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더 생각해보지. 조금 더 그냥 용기 내보지.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빵 하고 질러보지. 다들 그냥 1차원적인 해석을 잘 하려고만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친구들은 그 1% 안에 드는 친구들은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폭넓게 바라봐라요. 폭넓게 보고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폭넓게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라면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엄마가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았다야. 엄마가 위독하다라는 연락을 받았어. 그럼 대부분 다 어떻게 연기하냐면 일단 전화를 받아요. 일단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진짜 다 그래. 막 무릎 꿇고 막 분노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열. 분노하는 친구들도 있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하는 친구 아프지 마.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결국 내가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1차원적이에요. 그럼 난 여기서 변별력은 어떻게 갖냐? 만약 나라면 이걸 딱 보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겠다가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냐? 만약 저라면요. 종이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접어. 그리고 누가 절 부릅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번호 327번 전무 준비 끝 하고 저기 교도관님 저 물 한 잔만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난 할 것 같아. 자,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봤었을 때. 근데 제가 구성했던 스토리는 뭐냐면 아까 스토리 구성을 너무 장황하게 끌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스토리는 거예요. 난 감옥에 있어. 내가 엄마가 위독하는 편지를 받았네. 근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점호라서 딱 서서 번호도 얘기했어.
그리고 저 교도관님, 저 지금 속이 너무 타서 그런데 저 물 한 잔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집중해서 보여주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난 선택했어. 난 지금 감옥에 있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가 아프다고 가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던 엄마라면 쭉 생각하겠지. 그리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야. 저 물 한 잔만 좀, 한 잔만 먹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스토리를 짜려면 명료하고 간단하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또 하나 예를 들어 이걸 딱 봤었을 때, 오호, 엄마가 위독하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남들은 다 자식으로서 연기를 할 건데 난 그냥 내가 엄마가 돼보지 뭐. 이 생각도 해? 나쁘지 않아요. 이 생각 왜 못해? 아들, 밥 먹었어? 아유, 밥 먹고 다니니까. 엄마 괜찮아. 너무너무 행복해. 넌 다 잘할 수 있어. 믿어.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우세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네. 엄마가 위독하다라는 말은 굳이 내가 막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해보면 뭐 어때? 나중에 물어보겠지. 엄마가 위독하다는 건데 왜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그 엄마 입장이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쭈? 얘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까? 거기서 막 에이 이 자식은 너는 막 야 인마 엄마가 위독하다니 네가 위독하다고 막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까? 다 예술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폭넓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폭넓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딱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뭐 자꾸 스토리 구성하면서 막 장난스럽게 익살스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장난처럼 보일 경우 너무 많아서 그래. 그냥 거기 상황에 선택하고 집중해라. 단 폭넓게 생각하고 거기 중에서 선택하고 그 상황에 딱 집중해라. 요 훈련만 하는 거. 요 훈련이 여러분들의 즉흥 상황극을 무엇이든 닥쳐도 난 자신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굉장히 변별력 있죠. 굉장히 변별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너무 변별력만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지금 주어져 있는 소품은 뭐 그래봐야 뭐 큐빅 하나랑 의자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도 100번 활용해 보는 거야. 하다못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신발도 활용해 보는 거야. 까짓 거. 내가 막 셔츠를 입고 있으면 셔츠 탁 풀러서 셔츠랑 얘기를 해보는 거야. 뭐 이런 여러분들의 다채로운 해석과 다채로운 표현력들을 보자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1분 남짓이야. 어떤 스토리 짜서 얼마나 재밌으려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 얘기해서 엄마 얘기해서 전화를 한 통 드려야겠어요.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즉흥 상황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 100번 1000번 알지만 이거의 원리를 알고 왜 냈는지를 이해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놀 수 있잖아. 내가 마음껏 놀아도 되잖아. 즉흥 상황극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